안녕하세요. 차움 면역증강 클리닉 오수연. 오늘의 진행자 하이란입니다. 교수님, 제가 지난번에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일주일에 5번씩 홈트레이닝을 했어요. 잘하셨네요. 제가 몸에 지금 활성산소가 엄청 쌓였을 것 같은데 이거 해결하는 방법 빨리빨리 알려주세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활성산소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항산화제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항산화제가 뭘까요? 항산화제는 산화 스트레스를 만나면 얘를 중화시키는 거예요. 활성산소 잡아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산화제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생채소, 생과일에 많이 들어있어요. 생채소, 생과일. 그러면 그냥 무작정 많이 먹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많이 드시면 많이 드실수록 좋을 것 같지만 과일을 너무 많이 드시면 당 수치가 올라가서 당뇨병 위험도가 높아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활성산소를 없애려면 생채소와 생과일 하루에 얼마 정도 먹어야 될까요? WHO에서는 하루에 400g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400g. 400g이면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마트에서 토마토를 살 때 예를 들어 드릴게요. 토마토를 이제 저울에 재잖아요. 그러면 주먹만한 토마토 한 개가 100g에서 150g 정도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토마토로 따지면 한 3개에서 4개 분량입니다. 근데 토마토만 사지 마시고 다른 것들도 섞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요즘 바쁜 직장인이나 자취생들은 사실 생채소, 생과일 이런 거 챙겨 먹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요즘은 또 의지만 있으면 챙겨 드실 수 있으세요. 마트에 가면 샐러드용 야채가 준비돼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가까운 제과점에 가면 샐러드 완제품이 있어서 그것을 언제든지 사서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샐러드 드시기가 정말 쉬워졌어요. 근데 저는 사실 채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샐러드를 먹고 싶지 않은데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요? 그러면 좋아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래도 싫으면요? 근데 샐러드를 섭취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이유는 다양한 식재료 섭취를 한다는 데 의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필수 영양소 중에서도 미량으로 있는 영양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비타민과 필수 미네랄인데 이런 것들이 결핍이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식재료를 드셔야 되고 다양한 식재료로서 샐러드를 활용하시는 거죠. 근데 미량 영양소는 또 무슨 뜻이에요? 미량 영양소는 아주 극미량이 필요하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영양소를 이야기합니다. 미량 영양소가 있으면 다량 영양소 혹은 거대 영양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영양소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비타민과 미네랄이 미량 영양소에 해당합니다. 정말 유란 씨가 샐러드 드시기 싫다면 일시적으로 영양제를 활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영양제 편이라고 해서 제가 집에서 가족들이 먹는 영양제를 좀 챙겨봤습니다. 네. 짠! 교수님 어때? 이거 잘 먹고 있는 건가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영양제를 고르실 때는 성분표를 보셔야 돼요. 성분표를 보면 용량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나오고 또 그 옆에 퍼센트가 붙어 있어요. 이 퍼센트가 바로 일일 권장량 대비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지 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 영양제는 비타민 A는 74%, D는 100%, 비타민 E는 227% 이렇게 들어가 있고 비타민 A부터 D, E, K, B군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비타민 C도 있고 미네랄도 다 포함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성분이 있으면 이제 영양소가 빠질 틈 없이 촘촘하게 공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영양제 구매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성분을 보고 나한테 맞는지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암 예방 효과가 있다고 연구를 통해서 증명된 한 영양제의 특징은 모든 영양소가 일일 권장량의 100% 이내이거나 많아봤자 2배, 그러니까 200% 이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양제 관련해서 학자들이 우려하는 점은 특정 영양소가 과잉 공급될 경우에 암의 위험도를 높인다든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분표에서 퍼센트가 100%이거나 200% 이 정도까지만 있으면 가장 안전한 영양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 많이 쓰는 영양제가 유란 씨 쓰는 것처럼 지금 B군이 굉장히 강화돼 있잖아요. B1, B1은 이제 피로감이 있을 때 도움을 주는 영양제인데 이 영양제는 비타민 B1이 3000% 그리고 이 영양제는 1800%나 포함되어 있어요.
많이 높네요. 근데 이렇게 B군이 강화된 영양제가 많은 이유는 비타민 B군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앞으로 영양제를 살 때 이렇게 성분표를 잘 보고 사야 될 것 같아요. 네. 유라 씨 68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피로감은 있으세요? 저는 항상 좀 피로한 편이에요. 항상 몸이. 피로감이 네. 있으신 편이세요? 이 영양제 많이 잘 드셨나요? 사실 아직 저는 젊은 나이라 네. 영양제를 꾸준히 챙겨 먹진 않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드시지 유라 씨가 드시는 영양제는 아닌 거였죠. 그래서 피로감이 있으시고 60파이시면은 비타민 B군이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B군 부족에 의해서 피로가 쌓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영양제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유념하셔야 되는 점은 이제 강화된 영양제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 식습관이 괜찮으면은 영양제 좀 건너뛰셔도 된다. 요거 하나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반대되는 초식파 분들은 어떻게 챙겨 먹어야 될까요? 네, 안 그래도 저한테 이제 식습관에 따라서 영양제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자문 구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혈액 검사를 해보면 채식주의자인 분들한테 아연을 포함한 미네랄이 결핍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식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B군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풍부한데 미네랄이 부족해서 미네랄 보충제를 권유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습관에 따라서 필요한 영양 성분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사실 건강식품을 좀 챙겨 드시는 편인데요. 네. 혹시 홍삼 같은 것도 몸에 도움이 될까요? 홍삼은 정말 우리 국민 영양제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쓰는 영양제가 홍삼인데 홍삼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념하셔야 될 점이 홍삼은 약용식물이에요. 약용작물이죠. 한의학에서는 이제 약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약은 우리가 아플 때 그럴 때만 써야지 늘상 먹게 되면 이게 늘상 먹고 장기 사용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홍삼은 제 의견으로는 컨디션이 정말 안 좋을 때 그때 일시적으로 복용하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저 인터넷에서 보니까 영양제를 한 달 먹고 또 한 달을 쉬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맞는 건가요? 그런 얘기도 많죠. 근데 이제 그거는 안전하게 복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유라님이 가져온 영양소도 강화된 영양소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어떤 영양소들은 몸에서 바로바로 배출되지 않고 몸에 쌓이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용성 비타민이 그렇고 또 이제 셀레늄 성분 중에서 유기셀레늄으로 되어 있는 셀레늄, 메티오닌 이런 성분들은 몸에 쌓이거든요. 그런데 영양소가 항상 최적 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적 농도라는 얘기는 어떤 농도 범위 이내에서만 이제 건강 효과를 가지고 특정 농도를 벗어나게 되면 질병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먹을수록 안 좋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과해질 경우에는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제 영양제 섭취를 한 달간 하게 되면 얼마만큼 누적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휴약기를 가지라는 거죠. 얼마나 누적될지 모르고 누적된 것이 좀 빠질 수 있도록 시간을 주라는 의미예요. 결국에 그러면 약의 도움 없이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이쯤 되면 교수님께서 평소에 식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저는 일단 다양한 식재료를 선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백미밥 많이 드시잖아요. 저는 현미, 귀리, 기장, 수수, 조, 흥미, 율무 이렇게 다양한 곡류를 사용해서 잡곡밥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반찬의 경우에도 버섯, 브로콜리, 파프리카, 당근, 가지, 토마토, 생선구이, 카레, 오이, 쌈채류까지 좀 골고루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짜 챙겨 먹을 게 너무 많은데 이 중에서 진짜 교수님께서 정말 챙겨 먹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편의성 때문에 토마토를 먹는 편이에요. 토마토는 그냥 물에 헹궈서 한번 먹으면 정말 준비하기도 편하고 수분감도 많고 라이코펜도 들어있고 그래서 즐겨 먹고 있습니다. 지난 첫 시간부터 면역력 검사도 하고 운동하는 법도 알아보고 오늘은 영양제까지 알아봤는데요. 또 부족한 게 있을까요? 부족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 스트레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 바로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관리해 주시는 게 면역력 개선을 위해서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스트레스는 다음 시간에 알아볼 건가요? 네.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스트레스 관리가 궁금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